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올해 장마는 정말 이례적인 장마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폭염이 시작되고 요란한 장마비까지 내리면서 오락가락하는 기온과 날씨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이 장마 전선의 영향권에 들면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만 주로 남부지방에 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원주 지역의 낮 기온 29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민선 8기 시작을 알리면서 또 신경호 신임교육감도요, 공약 중에 원주 기업도시 통학버스 배치, 또 학교 시설물 주민 개방을 지시했는데 오늘 그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시가 오는 20일부터 원주 푸드 페스타를 이틀간 개최합니다. 원주 음식과 또 지역의 전통주를 활용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그 현장 소식 전해드리겠고요. 또 원주문화재단이 2022 기초단체 문화예술교육 거점 이 구축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그 사업 내용 계획도 들어보도록 하죠. 7월 18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이 코로나19 재유행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서 이틀 연속 4만 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일주일 전인 지난 10일에 1.98배로 더블링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강원도에서도 신규 확진자 1,158명이 발생해 5일째 1,000명대를 기록했고 또 재택 치료 확진자는 21만 9,800여 명으로 이 두 달여 만에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오는 9월부터 고정금리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4억 원 미만의 주택에 적용된 대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대책을 9월 중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어제 열렸던 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주말인 지난 16일 강원 동해안의 해수욕장에 10만 명이 넘는 피서객들이 찾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에 따르면 이날 동해안 83개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10만 1,300여 명으로 그리고 또 지난 8일 해수욕장 개장 이후 누적 피서객은 45만 2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8.9%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또 새로운 또 교육감 체제로 들어서면서 강원도 교육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원주 기업도시의 학부모 또 학생들에게 좀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기업도시 내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통학버스가 이르면은 오는 2학기부터 운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경호 교육감이 공약 중에 원주 기업도시 통학버스 배치를 지시했었는데요. 오늘 이 내용 중심으로 또 학교 시설물 주민 개방도 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의 박은주 부대변인 연결하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정신 없으시죠? 네? 정신 없으시죠, 요즘에? 여러 부서 모든 분들이 도와주고 계셔서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대변인님은 언제부터 이 업무를 시작하셨습니까? 저는 7월 1일자로 발령받아 왔습니다. 7월 1일자로. 네. 사실 이제 대변인, 부대변인 어떻게 보면 모든 그 업무도 좀 파악을 해야 되고 이게 또 외부에 이렇게 또 이야기할 때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아직은 이제 초창기니까요. 좀 어려움 없습니까?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 일단은 진행은 잘 되고 있고 네. 또 이제 지속적으로 궁금한 것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확정이 되는 대로 또 추후 계속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많죠. 예. 그러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쭤보는 것도 네네. 좀 해당 지역에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예, 그것일 것 같아요. 예, 네. 그 원주 기업도시 내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통학버스가 2학기부터 운행될 예정이다라고 저희가 이제 네. 네. 소식을 듣고 있는데 좀 어떻게 네네. 시행되는 내용인지 먼저 개요부터 설명해 주시죠. 일단 원주 기업도시 안에는 현재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가 있습니다. 초중학생들은 걸어서 학교에 갈 수 있지만 고등학교 학생들은 2025년 2월을 개교로 설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네, 갇힌 기업고등학교인데요. 이 기업고등학교는 기존 원주 평준화 학교군에서 학군을 분리하여 기업도시 학군인 별도의 학군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개교는 2025년으로 예정되어 있어 개교 전까지 기업도시에서 원주 시내로 통학하는 고등학생들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2학기까지 포함하면은 앞으로 2년 반이 문제로군요. 그렇죠. 예, 네. 25년도 또 예정대로 되어야 이제 개교가 되는 것인데 네. 현재 그런 기업 도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고교생 수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최근에 원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60여 명 정도가 기업 도시에서 원주 시내 고등학교로 통학하고 있고요. 예. 또한 240여 명 정도가 통학 차량 이용을 희망하고 있어 예. 희망하는 학생들은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많은 학생들이 그렇죠. 이제 네.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예를 들어보니까 현재 학교로 바로 가는 버스 노선이 기업 도시에서 네. 없기 때문에 뭐 터미널에서 환승도 해야 되고요. 뭐 그러면은 뭐 35분에 45분 정도인데 거의 뭐 1시간 가까이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가운데 신경호 교육감이 이 대표 공약으로 또 제시했던 것이 또 바로 기업도시 통학버스 배치입니다만은 이게 그러면 2학기부터 운행이 가능한 겁니까? 우선 이제 버스 노선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아주 네.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원주시에서 이미 일부 고등학교에 직통 통학 노선을 만들어서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운행한 것이 아니고 조금 전 말씀 주신 것처럼 환승을 해야 하는 학교도 있어서 통학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갇힌 기업고등학교 개교 전까지 기업도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게 되면 짧게는 20분에서 35분 정도로 통학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2022년 2학기부터는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또 예산이 확보돼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2차 추경을 이번에 신청을 했는데 네네. 2차 추경 중에서 이제 요 예산이 한 2억 2천만 원 정도 네네. 통학버스는 9대 정도 투입하겠다라고 이제 계획이 이제 공개되고 있는데 네네. 2차 추경 뭐 큰 무리 없이 좀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신청을 제가 이제 사실은 처음에 인터뷰 당시에도 초반에도 언급드렸듯이 네. 이제 신청을 한 상태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것이 완만하게 되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예산 통과는 언제쯤이면 결론이 날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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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쨌거나 이제 학교 위치에 따라 노선을 정하여 운영할 예정이고, 말씀 주신 대로 이제 9대 또 2022년 2학기부터 2억 2천만 원 정도 예산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상세 노선에 대한 사항은 학교와 또 협의해서 또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통 네. 2학기가 시작된다면은 며칠부터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계약은 8월 말을 8월 말. 지금 보통 학교들이 있는데 예. 이제 되도록이면 학생들이 계약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 우리 도의원님들도 좀 서두르셔야겠네요. 네,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물론 이제 다른 그 예산들도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 좀 빨리빨리 네네. 진행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같은 마음입니다. 네. 자, 그리고 네. 또 이제 학교 시설들 이 네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했던 곳들이 많았는데 네네. 즉각적인 시설 개방을 또 지시했어요. 이게 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요? 신경호 교육감님께서는 취임 이후 지난 6일에 각급 학교 시설물 사용 허가 및 개방 적극 추진 공문을 시행하셨습니다. 네. 주 내용은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수 있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기간을 정하여 개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부 학교에서 이 부득이한 사유 해석에 사용허가 대처해서 주민들의 학교 시설 이용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였기에 안내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네. 각급 학교회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일과 시간 전후 학교 시설 사용을 허가하거나 개방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사용을 제한할 경우 상세한 사유를 설명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4월부터 도내 학교들의 시설물 개방이 가능해졌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유, 아무래도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유가 그렇죠. 또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요즘에 더블링 현상도 계속되고 있고요. 네. 이 코로나19 또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좀 즉각적인 시설 개방이 또 가능하겠느냐, 좀 일률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좀 무리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2022년 4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사회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함에 따라 각급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2022년 5월 1일부터 시설물을 개방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각급 학교에서는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의 감염병으로부터 보호 등 현재 상황을 부득이한 사유로 판단하여 주민들에게 개방하지 않는 학교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시설물 개방은 학교장 구의 권한입니다. 학교장님들께서 학교의 현 상황을 보시고 판단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좀 일률적으로 적용시키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자, 시설 개방은 그렇고요. 또 학생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또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데 2학기 들면서 어떻게 보면 또 그때 시기가 또 정점에 이르지 않을까라는 또 예측도 가능하고요. 네. 좀 교육 현장에서는 어떤 대응들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현재 학생 확진자가 지난주 대비 한 2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정상 등교 수업을 원칙으로 정상 등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 재유행에 대비하여 학교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학교 방역 인력 및 방역 물품을 사전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 방역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좀 민선 8기 또 강원 교육이 출범을 했습니다만은 좀 어떤 비전이랄까요? 이 장기적인 계획, 좀 이것만큼은 좀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마음껏 펼쳐라, 비전, 슬로건과 5대 공약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많이 발표를 했고, 이제 그 안에서 몇 가지 또 말씀을 드리자면, 강원도 교육청은 이제 일단 교육 환경 개선과 학급당 적정 인원수 20명 이하 확보를 위해 교육부에 꾸준히 요청할 예정입니다. 또 지역의 문화예술, 스포츠 단체 활성화하고 또 이 지역 문화예술 스포츠 단체와 학교를 연계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교육청은 교사는 진심으로 학생들과 만나고 학부모는 신뢰를 바탕으로 참여하며 학생은 배움으로 미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현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좀 자주 뵈야겠는데요? 그런가요? 예. 네. 자주 뵙고요. 또 이제 교육 관련해서 좀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좀 가끔 또 이제 아픈 질문도 또 아픈 또 현황도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좀 네. 자주 이야기해서 좀 우리 도민들에게 또 학부모들에게 좀 궁금한 점 좀 해소를 시켜주었으면 좋겠네요. 예. 강원도교육청은 학교와 학생 또 직속기관 모든 분들의 또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과 지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주 뵙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강원도 교육청의 박운주 부대변인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원주의 전통 음식과 전통주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행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원주 푸드 페스타가 7월, 8월 이달과 다음 달 두 번에 걸쳐 진행되는 것인데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추인혜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원주 푸드를 만날 수 있는 축제가 준비 중인데 먼저 원주 푸드 좀 이 개념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원주 푸드 페스타가 준비 중인데요. 원주 전통 음식을 알리기 위한 행사입니다. 원주 푸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행사를 즐길 수 있는데요. 먼저 원주 푸드는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원주에서 생산 가공해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음식을 말합니다. 치악산 복숭아를 활용해 만든 미니 머핀 음식이 그 예인데요. 우리 지역 유기농 음식을 활용한 원주만의 먹거리가 많지만 아직은 이 원주푸드가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원주푸드 페스타를 통해서 원주푸드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고 또 많은 시민들이 원주푸드에 대해 알게 될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축제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네, 원주 푸드 페스타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혁신도시에서 진행하던 직거래 장터 행사를 대신해서 진행하는 행사인데요. 매주 진행되던 직거래 장터에서는 원주 푸드를 활용한 이벤트와 제품 판매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더 시간대를 더욱 확장하고 더 많은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직거래 장터 대신 이번 축제를 열게 됐는데요. 7월과 8월 2회에 걸쳐 행사가 운영되고요. 오는 22일과 23일 그리고 8월 넷째 주 토요일인 26일과 27일에 혁신도시 원주푸드 커뮤니티 센터 앞 일대에서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번 축제는 원주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원주푸드 신활력 추진단의 주최와 또 원주시의 지원으로 진행되는데요. 원주푸드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 위규범 단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 박재범 원소주가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 소주가 이제 뭐 상당히 인기가 많아서 품절할 때까지 오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같이 이렇게 참여하는 6개 업체가 주류 업체가 있는데 이 중에도 이 박재범 원소주 기술력을 능가하는 그 회사가 와서 또 원주를 빛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로 성장시키는 게 저희가 이제 그런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영과 함께 시민이 할 수 있는 그런 경연대회도 같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원주 푸드라고 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들을 만날 수 있는지 또 어떤 콘텐츠들이 있는지 궁금하군요. 네, 이번 축제에는 전통주와 수제맥주 6개의 주류 업체와 또 토닥토닥 맘협동조합, 강원도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등 다양한 생산자의 참여로 이뤄지는데요. 원주 생맥주와 원주 쌀찐빵, 또 달의 가공품 등의 음식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생산자들이 원주푸드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선보일 예정인데요. 원주푸드와 우리 지역 전통주를 즐기면서 또 다양한 볼거리도 함께 진행됩니다. 유명한 스타 셰프 오셰득 셰프의 키친쇼가 진행되고요. 한국전통예술단이 관현악 공연을 진행하고 또 관내 문화단체들의 무대가 이어집니다. 또 시민들이 참여하는 경연대회도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지역 전통주와 함께 디제잉 파티도 즐길 수 있습니다. 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 특별한 재미가 될 것 같은데요. 시민들 사이에서 아직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우리 전통주를 만드는 기술과 맛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피크닉 컨셉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를 통해서 시민들이 그동안 접해보지 못했던 원주푸드와 우리 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원주시 로컬푸드과 염윤호 주무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원주푸드 페스타는 7월에서 8월 2일 동안 개최될 예정이며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축제가 진행됩니다. 원주푸드를 활용한 요리와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통주, 그다음에 농특산물, 사회적 경제 제품, 지역 소상공인의 수공예품을 만날 수 있는 직거래 장터가 개장되고 6시 반은 원주푸드 페스타를 알리는 개장식을 시작해서 한국 스타 셰프라는 칭호를 가진 오세득 셰프의 원주푸드를 활용한 키친 공연이 있을 예정이며 원주푸드 페스트에 걸맞는 다양한 볼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 원주푸드를 만나볼 수 있는 행사들 좀 앞으로도 많이 운영될 예정이라고요. 네, 앞으로도 원주푸드와 시민들이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원주푸드를 활용한 온 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과 장터가 운영되는데요. 원주푸드 신활력 플러스 사업과 관련된 소식은 원주푸드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공유됩니다. 오는 금요일 공연 즐기기 좋은 선선한 시간 6시 반에 행사가 개막한다고 하니까요. 우리 지역만의 음식과 전통주 즐기면서 음악 즐기고 싶은 분들은 한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은 이곳을 한번 일정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트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1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원주문화재단이 2022 기초단체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좀 명칭이 깁니다. 지금 어떤 사업이고 또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오늘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원주문화재단의 김성수 축제운영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명칭이 깁니다. 2022 기초단체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지원 사업,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예,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공모 사업입니다. 네. 문화분권의 맥락에서 지역 현장이 필요로 하는 문화예술교육을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이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풀뿌리 문화예술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모 사업입니다. 네. 쉽게 풀이하면 중앙이나 광역 단위에서 주도적 선별 또는 일방적 정책이 아닌 기초 단위에서 각 지역의 여건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을 기획 운영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네. 자, 풀뿌리 문화예술 교육이다. 이 개념은 조금 추상적으로 이렇게 와닿는데 네네. 구체적으로 어떠한 앞으로 사업을 하느냐 이게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네. 근데 전국적으로 8대 1의 경쟁률 53개 지자체가 참여했는데 네네. 여기에서 8개 선정 지역이 이제 포함이 된 거예요. 네.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군요. 네, 맞습니다. 예. 자, 8대 1. 어떤 부분이 경쟁률을 뚫은 좀 비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원주에는 지난해 옛 원여고 자리에 오픈한 원주 복합문화교육센터를 비롯해서 댄싱 공연장 안에 있는 이담, 원주 생활문화센터 등 다양한 공간적 제반 환경과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운영 실적을 갖추고 있고요. 특히 이번 공모 사업의 핵심인 지역 문화예술교육 협의체 구축과 관련해서 저희 원주문화재단과 컨소시엄으로 공동으로 참여하는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의 지속적인 거버넌스 구축에 힘써왔기 때문에 인정을 받아서 선정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와 함께 사업을 공동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풀뿌리 문화예술 교육을 진행한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이 이제 시행이 되는 겁니까? 네, 이번 공모를 통해 좀 장기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에는 실질적으로 지역에 필요한 원주형 문화예술교육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에 어떠한 문화예술교육 자원이 있는가에 대한 자료 수집부터 시작해서 현안 조사와 함께 재단과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교육을 시행하는 각각의 기관 및 단체, 교육청, 예술가 등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네. 이러한 조사 결과와 협의체에서의 논의를 통해 원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들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네. 또 이제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이 또 취지가 그러한 것 같습니다만은 좀 시민들의 어떤 담론도 또 진행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좀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네, 맞습니다. 올해 앞으로를 위한 초석을 다져 향후 수요자 중심의 원주형 문화예술 교육을 모델링하고 브랜딩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수요자인 시민들의 이야기를 담고 또 원하는 방향을 찾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라운드 테이블, 포럼. 네, 여보세요? 연결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앞으로 이제 민관, 산학, 문화예술 영역 협의체를 이제 구성할 예정이고요. 그 협의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라운드 테이블도 상시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잘 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연결하죠. 팀장님. 네네. 깜짝 놀랐습니다. 자, 원주문화재단 앞으로 향후의 운영 계획 지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짧게 마무리해 주시면서 오늘 정리하도록 하죠. 예.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일방적인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 아닌 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과 보편적 문화예술 교육을 추구하여 문화 격차 해소, 다양성 추구 등 사회적 가치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끊어지지 않고요. 이야기 좀 잘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또 많은 행사 또 기대하겠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자, 원주문화재단의 김성수 축제운영팀장이었고요. 자, 7월 18일 월요일에 함께했던 성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대희였고 구성의 문수연, 저는 한태호였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